5호 태풍 장미는 발생 이틀 만에 소멸했지만 태풍이 남긴 수증기 탓에 밤사이 내륙 곳곳에 게릴라 호우가 잇따랐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밤사이 호우 상황과 앞으로의 비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후에 태풍 장미는 소멸이 됐는데요. 그 이후로 전국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밤사이 비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상당히 어제 그 장미 태풍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피해는 그렇게 크게 뭐 정말 지지 않고 지나가서 다행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 태풍이 이제 올라올 때마다 상당히 독특한 태풍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태풍 중심부보다는 오히려 그 연변 쪽으로 많은 이제 비를 갖다 먼저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태풍이 어제 제주 남쪽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 태풍으로부터 들어온 수증기로 인한 강수가 전남과 경남 그 사이 쪽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수증기가 계속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실제로 이제 태풍으로 가장 많은 비가 오는 게 이제 태풍이 강할 땐 중심에 눈이 있지만 어제같이 약한 태풍은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풍 중심 인근까지도 다 이제 많은 비가 내리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태풍이 지나간 그 인근, 그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든가 통영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울릉도 이런 쪽은 거의 강수량이 20에서 한 25mm 내외. 뭐 예상보다 엄청 적었던 것이죠. 제가 그저로 어제 다 호우특보가 다 발령됐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 올라오기 전에 수증기를 다 내륙 쪽으로 올려버리면서 태풍 중심 자체의 수증기는 상당히 거의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거의 뭐 그런 태풍 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이미 이제 우리나라 접근해서 물 빠진 태풍 같은 경우였다. 다만 바람은 태풍 예보대로 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제 뭐 한 20m급이었거든요. 근데 뭐 어제 지나가면서 강원도 양양 같은 게 29m, 울산도 27m, 통영도 26m, 부산도 한 20m 정도 불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예상대로 불었는데 비는 실제로 이제 전혀 예상치 않은 경기도라든가 뭐 충남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이 수증기가 이제 공급이 되면서 이제 지역적인 정말 폭발적인 그런 비가 순식간에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이 말하는 이제 게릴라성 호우라고 하는 것이죠. 지역마다. 저도 어제 이제 방송하고 한 5시쯤 가는데 뭐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인데 일단 뭐 지금 저 정도 태풍에서 비가 이렇게 오기 어려운데 어젯밤까지만 왜냐하면 저 장마에서 다시 북쪽에서 내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혹시 데이터가 섞일 가능성이 있어서 어젯밤 9시까지만 낮서부터 강수량을 해드려도 경기 양주가 175mm, 전남 보성이 140mm, 완도가 138mm, 합천이 130mm.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태풍 쪽에서 이렇게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치 않았던 지역들에서 오히려 많은 비들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다른 지역도 거의 100mm 가까운 이게 이제 상당히 이번 태풍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당히 많은 수증기가 먼저 그 전방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지역적으로 많은 집중호우가 게릴라성 호우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내렸죠. 그럼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제 태풍 자체로 어떤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좀 간접적인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태풍이 이제 그 중심이 지나가는 쪽은 오히려 거의 뭐 비도 안 내리고 바람은 물론 이제 예측했던 대로 한 20m 정도. 그러니까 순간 최대 풍속이니까 그거는 뭐 한 26, 7m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태풍이 지나가는 인근 지역은 비가 거의 안 내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예상보다 적었던 것이고요.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수증기가 내륙 쪽으로 한반도 쪽으로 그대로 다 유입이 되면서 지역적인 국기성 호우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비 상황이 참 궁금한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번 주 금요일에 사실상 장마가 끝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오늘 예보를 보니까 또 다가오는 일요일까지 계속 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진짜 이제 어제까지는 그랬는데 어제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제 이틀이 더 늘어나서 16일까지 일단 이제 장마가 이어지는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일단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다시 장마전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부지방 서울 쪽도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장마전선은 오늘은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단 비가 제일 많이 오는 쪽은 이제 충청하고 전북 쪽이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많이 내릴 것으로 보고요. 서울은 오후가 들어서면서 일단 비는 그치고요. 그리고 내일은 장마전선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한으로. 그래서 내일은 우리나라 전역이 일단 장마비의 영향은 없이 그냥 소나기 형태의 영향만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는 일단 중북부 쪽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북쪽이죠. 예. 이쪽만 장마전선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15일, 16일은 다시 중부지방으로 장마전선이 내려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6일 날 그치는 걸로 대개 오전까지 영향을 주고 오후서부터는 그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요일 날 장마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날 이렇게 장마가 끝나면 올 여름에 이제 사실상의 장마는 아예 그 끝이 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들은 장마를 1차, 2차 두 개로 나눕니다. 네. 1차는 이제 지금 장마죠. 그러니까 이제 6월에 시작해하고 대개 7월 하순에 끝나는 장마를 1차. 네. 대개 이제 이게 그냥 북태평양 고기가 밀고 올라가기 전까지가 1차 장마고요. 올라갔던 북태평양 고기 수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내려오거든요. 내려와서 그때 한 3, 4일간 비를 주는 걸 2차 장마라고 대개 부릅니다. 네. 근데 어차피 1차 장마는 이제 뭐 16일 날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2차 장마는 매년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 네. 이거는 이제 뭐 매년 있지는 않지만 2차 장마가 많이 있다면은 그건 대개 평균적으로 한 9월 정도에 나타나거든요. 9월 초순에. 그렇다면 뭐 2차 장마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 뭐 장마가 16일 날 끝나더라도 2차 장마가 올해는 있을지는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 사이에도 국지적으로 이 북태평양 고기의 연변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게릴라성 호우 같은 건 예. 계속 그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태풍길이 열려 있어서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이 몇 개 더 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어쨌든 서태평양이나 이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쪽에서 태풍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올라오는데 현재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지겠냐는 예측은 어렵죠. 네. 근데 만일 만들어진다면 현재 같은 기압 배치라면 우리나라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 연변을 따라서 북진을 해 올라오는데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해 예상외로 좀 약하지 않습니까, 세력이?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들어진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고 이번에도 장미가 올라왔던 것이고 아마 이제 당분간 현재 같은 상태라면은 아마 태풍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인근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이 태풍 장미가 이제 발생한 지 이틀 만에 그러니까 만 48시간이 되지 않아서 이제 한반도에 상륙을 한 뒤에 소멸이 됐는데 이 정도면 좀 빠르게 소멸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굉장히 빠른 것이죠. 실제로 뭐 발생도 이제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을 했으니까 실제 우리가 태풍이 보통 발생하는 북위 한 10도 이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한 10도 이상 높은 데서 발생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발생했고 발생하면서도 세력이 약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태풍은 강하게 발생을 하면 굉장히 무거워지면서 굉장히 늦게 올라오는데 굉장히 가벼운 태풍이죠. 아주 그러다 보니까 예상외로 굉장히 빨리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제일 빠를 때는 한 66km 시속, 그다음에 좀 늦게 올라올 때도 45km. 그러니까 거의 뭐 저희들 표현할 때는 화살 타고 올라온 태풍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하여튼 뭐 예상외로 빨리 올라왔고요. 빨리 소멸을 했죠. 네. 네. 지금 사실상 전국에서 산사태를 주의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뭐 전국이 다 심각하죠. 예. 근데 이제 일단 지금서부터 오늘은 영남 쪽은 일단 이제 폭염 경보가 나오거든요. 폭염 특보가. 네. 얘기는 이제 그쪽 뭐 비가 이제 안 온다는 얘기고요. 전남이라든가. 그럼 이제 비가 앞으로 오는 데는 결국 이제 남부는 거의 안 올 거로 봅니다. 이제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예. 대개 이제 중부지방인데 이제 오늘이죠. 오늘은 일단 현재 뭐 충청이라든가 전북 쪽으로 해갖고 오늘 이제 가장 많은 호우 경보. 그 나머지 이제 북쪽 쪽으로는 저 호우 주의보가 발령됐으니까 이 지역 쪽으로는 특히 오늘 산사태에 많이 주의할 걸로 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길게 장마가 이어진 적은 처음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보통 장마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이번에는 얼마나 더 길었던 건가요? 보통 장마는 한 달 정도 지속됩니다. 예. 평균. 올해는 오늘로 해서 50일째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50일째. 네. 예. 그러니까 뭐 앞으로 한 4, 5일 더 지속된다고 보면은 한 55일에서 뭐 56일, 뭐 55일 정도 되겠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근데 이제 문제는 기후 변화가 좀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편차들이 자꾸 심해지는 건데 앞으로는 정말 올해 장마보다 더 긴 장마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내년은 아니더라도 예, 예. 지금 기후 변화가 그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는 큰 더위 없이 지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워낙 우리나라가 가장 더운 기간이 이제 7월 25일서부터 8월 15일 사이인데 일단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니까
물론 폭염은 있을 겁니다. 북태평양 고기가 올라오니까 33도 이상이 우리나라는 폭염이니까. 네. 그러나 이제 폭염 지속 일수라 그러죠. 계속 지속 일수, 발생 일수는 평년에 비해서는 좀 많지 않을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 호우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